네, 백종원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몇 번 다뤄본 것 같은데 이젠 단순히 방송인 백종원에서 기업인 백종원으로 위기가 넘어갔고 이제는 백종원 개인을 넘어서 그 더본 코리아의 그 가맹주라고 해야 될까요? 점주분들에게 이제 위기가 좀 전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백다방이라던가 홍콩 반점 그리고 새마을식당 같은 이제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이 이미지가 악화된 이후로 20% 이상 감소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으니까 이미지가 실추되면 아무래도 매출 타격이 한동안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보일 것 같은데 윤풍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매출 추이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더본코리아의 주요 그 네. 프랜차이즈 네. 뭐 한 세 곳 정도를 갖다 대표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불거지기 시작한 3월 중순에 비해서 그러니까 2월 달하고 4월 달 매출을 비교했더니 네. 대략 뭐 한 일평균 매출이 한 20% 정도 줄었대더라. 네. 뭐 더본코리아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백다방의 어떤 성장률도 많이 좀 둔화한 추세다. 그렇죠. 네. 3월 달에는 뭐 MOM으로 해가지고 한 11.8% 매출이 올랐는데 네. 4월에는 증가하긴 했어요. MOM으로 한 1.9% 상승을 하긴 했지만 매출 어떤 성장세가 많이 둔화된 거겠죠. 역시 그 더본코리아의 어떤 가맹점들,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백종원 대표의 어떤 개인, 자연인 그 백종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호감도, 뭐 그 다음에 그 어떤 레시피, 그게 이제 사실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그렇죠. 유명세를 많이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은 뭐 가격도 적당하고 맛있겠다는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주들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한 어떤 후광을 입어서 장사가 좀 비교적 잘 됐다 뭐 이런 잘 측면도 됐대요, 어느 정도 또. 있었겠죠.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역으로 사실은 이제 그 백종원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 추락, 그게 더본코리아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어떤 매출 감소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역작용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그 더본코리아의 어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네. 그 가게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특히 이제 술집이나 숙박이 특히나 안 좋은데 그럼 대표 브랜드 중에 그 백종원 브랜드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좀 뭐 새마을식당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논란이 되기 전과 후의 매출이 뭐 거의 40% 넘게 빠져서 백다방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거기가 더 충격파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브랜드가 나빠진 거겠죠. 일단은 전에도 그런 일종의 이제 오너 리스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가 사실 프랜차이즈점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전에 2024년에 김간애 같은 경우는 김영만 창업주가 이 성폭행 시도 혐의가 나오게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다음에 그 여직원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횡령 의혹이 있게 되면서 이게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간판을 바꿔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도 이 창업주 권원강 회장의 육촌 동생이죠. 교촌 F&B의 임원이었던 권수천 상무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리게 되면서 이게 가맹점 평균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한 8% 정도 이제 감소했다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더 많이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는 최호식 전 회장이 이것도 이제 여직원 성추행 혐의 때문에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딱 받으니까 가맹점 매출액이 40% 급감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빅뱅의 멤버 승리가 창업한 아오리 라멘은 버닝썬 스캔들 이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단일 브랜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백종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주간의 비교 자료였습니다. 새마을식당 같은 경우 45.3이라고 나왔고 백다방도 28 이렇게 됐고 홍콩관전 26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이전의 사례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당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조사를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정적 사고 발생 시에 소비자들이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네.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오너 리스크 때문에 결국 본사는 회복이 될지 몰라요. 네. 근데 가맹점주들은 고스란히 이제 피해를 이제 받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가맹거래법 제14조 2항에는 이렇게 이 가맹본부의 임원과 경영진 때문에 위법이나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명성 신용을 훼손을 입는 경우에는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피해 산정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네, 되는 거냐고, 그리고 그 손해의 어떤 네. 그 증명을 누가 해야 되냐면 가맹점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더구나 타격을 받아가 경제적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봉구스 밥버거 같은 경우도 네, 결과적으로 이 마약버거라는 마약 밥버거라는 그런 오명을 쓸 만큼 이 경영진 쪽에서 마약 복용 혐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과관계 있을 것 같잖아요. 있죠, 당연히. 근데 결국 법원에서는 네. 경제적 손해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도 이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처음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한 브랜드였다가 이제는 브랜드도 많고 매출 감소폭도 크다 보니까 피해가 좀 큰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지금 14건을 경찰 수사 등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실현이 확정되거나 뭐 네. 물론 이제 사안을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슈가 계속되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뭐 조류 독감 때문에 치킨 학기가 안 좋다든가 뭐 이런 좋은 식으로 분이시죠. 됐는데 여기는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도 처음 겪는 케이스라서 이거는 뭐 보상 이런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더본코리아만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상장 기업이니까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볼 것도 없이 신저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때까지 이제 목표가를 이제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사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애시당초 이제 상장가가 뻥튀기가 좀 많이 됐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도 좀 내려올 거였는데 악재가 또 돼서 더 빨리 내려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도 한 25,000원대에서 네. 움직이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오늘도 주가를 봤는데 거의 52주 신저가 근처에 이제 네. 다다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퍼가 10배예요. 야, 근데 그래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실- 네. 과연 이 퍼가 지금 이렇게 내렸는데도 10배가 과연 적당한 거냐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네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5%가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맹사업은 두 가지잖아요. 결국 기업 이미지가 추락을 하게 되면 현재 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한 거고 네. 동시에 잠재적 가맹점을 갖다가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맹사업자들이 늘어야지만 본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사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어떤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이게 이제 뭐 기업 매출의 어떤 타격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적 악화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 네.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더본코리아 측 같은 경우에는 뭐 300억 원 정도의 어떤 상생 기금을 마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뭐 홍보, 프로모션 등등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열티를 네. 깎아준다든지. 결국 이런 것들도 뭐 기업 단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바른 일이고 또 프랜차이즈 업을 갖다가 생기기 위해서 어떤 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은 분명하지만 사실 기업단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업의 소중한 자원이 네. 사실은 그 지금 어떤 현 사태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수습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투하가 돼야 된다. 네. 그게 뭐 장기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이런 거에 투하된다는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그리고 있겠죠. 일단 전망도 나쁜 것 같은데 그러면 김형훈님께서의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더본코리아가 상장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주가 흐름하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좀 고통이 점주분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좀 스트레스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식음료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확장성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측면이 있죠. 아까 뭐 조류 독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그러니까 외생적인 변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생적으로 그 식품 위생의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점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식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 단위로 가서 가맹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경영의 방식들이 약간 동네에서 하던 장사 규모로 늘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 기업 같은 경우도 그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했던 사례가 2007년에 쫓기쫓기 운영을 했던 태창 파로스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015년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이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약간 장사가 잘 되면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거 상장까지 하게 되는, 심지어는 뭐 하리스 커피를 운영했던 하리스 F&B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만에 뭐 이제 최대 주자를 물려날 만큼 너무 확장 이제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식장에 물러난 사례도 있었고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도 대산 F&B인데 이것도 우회 상장을 했었어요. 뭐 반도체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반도체 기업을 매각을 하고 그래서 상장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음식이잖아요. 그럼 그거 슬쩍이 안 나오니까 결국 폐지가 됐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만 많은 분들이 백종원 씨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행보, 뭐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점이 있기 때문에 한 브랜드가 아니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뢰성 있는 어떤 행보들을 많이 보였으니까 기존의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가운데 너무 뻥튀기 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근원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백종원 대표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리스크는 더 크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굉장히 크고 그동안에 쌓였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저는 해소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단의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이거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고 잘 나갈 때가 한 6만 원도 넘었던 64,500원. 6만 4,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2만 5천 원만 보더라도 몇 달 만에 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점주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대로라면 이제 구조는 사실 똑같은데 백종원의 후광을 너무 이제 믿었던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좀 실책이었고 리스크였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꼭 뭐 프랜차이즈를 떠나서 어떤 기업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흥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분위기를 띄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뭐 따상이 기본으로 돼서 예전에 코로나 때는 뭐 상장되면 다 무조건 다 넣어가지고 오늘 치킨 한 마리 먹는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거 너무 상장을 너무 뻥튀기 하고 따상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물론 뭐 더본코리아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뭐 상장할 때는 몰랐겠지만 이게 상장가가 과도했다는 거는 이제 지금 와서 봐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요건 더본코리아 뜻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업계에서 IPO를 너무 뻥튀기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께서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나요? 지금 그 사실 이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그렇죠.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이 사실 있어요. 그거 뭐 개선책들도 이제 사실 뭐 여러 개가 나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주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뭐 이 공모를 갖다 신청한 어떤 발행사의 어떤 계획서,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가를 산정하는 게 무슨 주관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관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는 또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수료 문제예요. 수수료가 이게 완전히 성공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이 돼 있잖아요. 가령 뭐 그 인수 수수료, 성과 수수료자 1% 정도를 갖다가 그 주관사,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상장이 실패하면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상장을 시켜야 되고 네, 메이드 해야 돼요. 가능하면 또 고평가 해가지고 높게 해야지 그 1%가 거기에 커지니까. 그 예. 퍼센테이지로 따라 나오는 거니까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주관사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후불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장에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 수수료는 줘야 된다는 걸 갖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주관사의 책임을 갖다가 강화하는 법안들이 반드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실사를 갖다가 제대로 했느냐, 기업 실사를 제대로 했느냐, 평가를 갖다가 진짜 객관적으로 했느냐, 네. 상장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라도 어떤 공시를 갖다가 안 한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거나 잠재적인 리스크를 일부러 숨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 역시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되게끔 하는 제도들, 뭐 이런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 공모 시장의 어떤 투명성들이 제고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평가로 상장했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쭉 빠져가지고 공모가 밑으로 다 나가고 네. 제대로 공모가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걸 갖다 추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공모 시장의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객관성, 그 다음에 주관사의 실력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의무이란 얘기죠. 그냥 에이, 대충 어떻게 좀 뻥튀겨서 잘 포장해가지고 공모 그냥 빵 해가지고 성과 수수료, 인수수료 땅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는 이런 행태를 갖다가 과연 언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갖다가 떠맡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금감원이라는 제도 개선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법제화라든지 규제화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도화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이 예전에도 성과가 좀 안 좋아서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투자자들이 평가할 만한 자료가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의 떴다방하고 뭐 사실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주관사라는 증권사들이 하는 일이 그럼 주관사는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뭔가 기관이 좀 중간에서라도 참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총무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게 해결법에 대해서 해외나 뭐 이런 데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잘 모르는 거죠. 뭐 백종원이다 그러면 뭐 방송이라는 데서는 셰프 심지어는 무슨 요리사 이렇게 되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백종원 대표는 요리사도 아니고 셰프도 아니고 뭐 심지어 한식 전문가라고 막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 아까 이제 윤평림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 실사를 간 방송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남의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지 정작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실제 보여주는 방송사는 없었고 그럼 주관사 같은 경우도 직접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를 상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사실은 공모가를 이제 정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이 식품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가서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먹어보는 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ESG 경영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생 처리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게 옆에서 뭐 질투를 해가지고 뭔가 민원 넣게 되면 다 걸려들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식품 그 프랜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게 실사를 하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 본사 이 투명성을 강조를 해가지고 모든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사전에. 근데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 사셨을 때 과연 더본코리아를 얼마나 알고 사셨겠어요. 더본카루를 사는 게 아니고 백종원을 사는 기분. 백종원을 산 거죠 사실. 그럼 백종원은 그럼 명확하게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리사인지 비즈니스맨인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다 좋아 거죠. 보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특히 식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더 필요하다. 아까 이제 윤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문화뿐만 아니고 특히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당장의 타격, 더구나 굉장히 많은 복합 프랜차이즈를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그 위험을 내포한 네. 비즈니스 모델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필터링을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이거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전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리 영역을 넘어서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그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만 한 게 아니고 뭐 지역 축제를 포함해가지고 뭐 네, 지역까지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오너 리스크를 넘어서 가지고 그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리스크를 배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골목 식당의 구조로 이제 너무 이제 크게 가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뭔가 하나 터지고 나니까 계속 이제 폭로 이후에 폭로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제작자 분들이 같이 방송을 했던 분들도 자신이 이제 카메라가 끝나면 사람이 돌변한다, 뭐 이렇게 언어 폭력을 당했다 이런 또 폭로가 또 있었거든요. 물론 뭐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예전에 아름아름 돌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논란을 이어갈 만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 거겠죠. 사실관계를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뭐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오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뭐 그게 네, 뭐 있겠죠. 밝혀진 것도 있고요,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뭐 운전기사한테 대한 어떤 폭언 뭐 이런 네. 것들도 문제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유명한 재벌 기업들도 뭐 사실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백종원이라는 어떤 개인 인물의 유명세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백종원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는 측면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한테만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도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브랜드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가족 사업체 정도로 머물렀어야 되면은 그게 별다른 지금처럼 이렇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상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상장을 시킴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부를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얻었고 이것들은 결국은 기업을 상장시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어느 정도 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나중에 터져 나오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인성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갖다 줄줄이 이제 그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뭐 양파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까듯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게 말하면은 그 왕관을 쓴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고요. 그건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더본코리아를 갖다가 상장시켰을 때 한 약속처럼 더본코리아에 집중을 해서 그거의 어떤 기업 가치 자체를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제고시키는 방법. 그것만이 뭐 지금 이런 어떤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문제였고요. 뭐 골목에서 운영하던 방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했고 또 문어발식으로 사업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그대로 심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핵심은 결국 가맹 점주들에게 끼친 어떤 손해들을 어떻게 보존해 줄 거냐 이게 문제인데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오너 리스크가 이제 발생했을 때에 보상 조항을 넣었는데요. 본사 책임자 불법 행위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면 최대 6개월간 평균 매출의 77%를 보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뭐 내는 2, 3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분명하게 지금 가맹점주들이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예. 저는 평판 명성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프랜차이즈 계약서사에 넣어야 할 대목도 이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너리스크 발생 이후 전년도 월평균 영업이익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을 보상한다. 뭐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올해 오너리스크 발생 시에 즉시 감행 해지 같은 특약 같은 경우를 네. 넣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도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제 해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인 거죠. 그럴 수도 그거는 있겠네요. 기업의 네. 자금을 이용을 해서 네. 그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경영진의 어떤 배임 행위까지도 사실은 주주들은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주주들 소액주주들이 한 8만 5천 명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갖다 지금 회사 돈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의 반대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재를 출연해서 사재를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재를 출연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봉합하는 방식인데 뭐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해요. 하기는. 네. 뭐 아직 근데 그게 뭐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죠. 이. 사실 배당 금액 수도 뭐 17억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이익들을 다 환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점주와 이게 주주가 또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참 접점 찾기가 좀 쉽지 네네.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제 백종원 대표가 다룰 때 이제 방송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그만두겠다고 또 하셨어요. 그러고 300억 원 정도 출자를 하면서 점주들을 좀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또 백다방에 대해서는 좀 제외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또 보셨는지 이번에 이제 백다방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잘 팔리는 게 뭐 아사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500원에 500원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팔겠다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씩 나오기는 합니다. 뭔가 시원하게는 안 나와도 결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점주분들의 일시적인 매출은 늘겠으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참 균형 잡기가 어려운데. 우선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당장에는 가맹점주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네. 네. 저는 회사가 이게 살아야. 평판이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핵심은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일단 우선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커피값을 인하한 거는 윤평원님께서도 뭐 조금 덜 시원해도 잘 판단했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거는 뭐 회사가 좀 어려워지면 맥도날드라든지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 하잖아요. 뭐 프로모션 활동도 하고 싸게도 팔고 다 하는 거니까 네. 뭐 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질이 되면 안 네, 된다는 네, 얘기겠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완전히 봉합이 되면서 더본코리아가 위기를 갖다가 탈출해낼 수 있느냐 네. 이 정도 가지고 네. 뭐 그다음에 그 어떤 지금 그 더본코리아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상생 어떤 계획들이 그게 결국은 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하려고 네, 하는 거 결과적으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개인의 어떤 브랜드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믹싱되는 아주 묘한 그렇죠. 어떤 기업 위치 때문에 기업 포지션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네. 이런 사항들이 단순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기 그 백종원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딴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처럼 24시간 자면서 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 가령 뭐 하다못해 상품 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네. 사실은 그 최고 경영자가 완전히 필터링하는 작업들. 네. 그리고 그런 전사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야 네,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네. 거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사실 그 가맹점이라고 하는 취약한 구조가 이제 상장 시장에 올라오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이번이 제대로 큰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례를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보면 백종원 대표가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